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바쁘시게도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훈 박사님이 어떤 분이고 또 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또 이 기계를 참으로써 얼마나 건강이 도움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기훈 박사님은 50년 전에 KT 한국통신 연구소장을 역임했어요. 전자 쪽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쓰는 노래방 기계 있잖아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특허를 했습니다. 이 노래방 기계를 일본의 가라오케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50년 전에 3억엔을 받고 특허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수석에 오가면서 그 당시 이제 노래방에 대한 사업을 했었는데 삼성이나 LG나 보면은 박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교류를 해요. 이 세포에 대한 자료는 나사에 퇴직하시는 한국에 박사님이 계셔서 우리 박사님 기술 하나 오고 마트레이딩을 해서 아무 관계 없는데 박사님을 뵙고 기술 하나를 주고 세포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 세포에 대한 자료를 한 10년 동안은 연구를 했고 양자, 약자기장, 공진 분석기라는 게 나온 겁니다. 2011 그 기술이 정형화가 됐기 때문에 병원에 납품을 했었어요. 보시면은 병원에 납품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1억 3,500만 원씩 그 당시 병원에 납품을 했는데 병원의 의사들은 아시겠지만은 권위를 먹고 사는데 이 얘가 전체적으로 102개의 세포를 측정을 해서 우리 몸의 3만 가지 질병을 600가지 군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다 알려준다 그러면 의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퇴출이 됩니다. 병원 의사들이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 기계를 우리 박사님이 2011년도에는 세상에 내놓았어요. 박사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그램화 시킨 소스 코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10년간은 이 측정기를 만들었고 10년간은 이 치유하는 기술을 습득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처방전이 나오잖아요. 그 처방전에 맞도록 박사님이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약 자기장에서 우리 세포를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세포라는 것은 일주일에 2,500만 개가 분열해서 1억 개가 만들어져요. 뼈도 6개월이면 다 한번 교환을 하는데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몸은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나간다. 그럴 때 우리 머리에서 뇌세포가 스냅스를 통해서 명령하듯이 사고 다니면은 얘가 그렇게 명령을 해서 내 세포를 다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데 보통 1개월 있으면 50%, 2개월 있으면 65%, 3개월 있으면 70에서 75%까지 치유가 돼요. 다시 재검해서도 알려드리지만 본인이 차고 느껴요. 암에 걸린 사람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미 발병한 사람들은 사실 병원에 가야죠. 일단은 치료를 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세포로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세포가 아프니까 우리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지금 미국에서는 전자약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나오게 되면은 자꾸 대체해 나가는데 아마 로봇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박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약자기장으로 치유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해 나가는 거니까 들어보시고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또 문의하셔도 돼요. 박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훈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기훈이고요. 한국통신연구소의 최연소 일반 단순 기사로 입사해가지고 10년 동안 11단계를 승진해서요. 273명의 박사를 제 밑으로 두고 실장, 소장, 연구소장까지 하다가 나와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기훈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문은 조금 유명한 가문이에요. 저희 형님은 이기백 국방부 장관, 이기백 장군이라고 하시죠. 버마 아웅산 폭발 사건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분이 이기백 장군인데 제가 이기훈으로 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저씨가 이한동 국무총리이시고요. 이진희 과학기술부 장관, 이상희 과학기술부 장관, 이진희 문화공부부 장관, 이석재 취임부 장관, 또 이현재 서울대학교 총장이면서 국무총리 하신 분 다 저희 가족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제일 잘 못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연구해가지고요. 검사하는 기계를 개발했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나보고 정신이 조금 맛이 갔대요. 지금도 여기 오신 분 중에 잘 안 믿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잘 안 믿기는 사람 있죠? 약도 안 먹고, 건강식품도 안 먹고, 피도 안 뽑고,
아무것도 않고 손바닥만 올려놓으면 3만 가지의 질병이 다 검사되고 그걸 또 200가지 구루로 묶어서 치료한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지금도 안 믿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40년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어줍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사기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믿어지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 오시는 지인들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노래방 쪽으로 돈이 잘 벌리니까 이거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집어내버려 버렸었습니다. 실제는 이게 더 대단한 건데, 그죠? 사람을 고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안 아파서 오신 분도 있고 아파서 오신 분도 있는데 제가 또 암에도 걸렸었어요. 전립선 암 2기. 병원에 가니까 전립선 암이라서 치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여기저기 치료를 하러 다니니까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남 압구정동에 금산미학 한의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압구정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첫날 가는 날 500만 원 갖고 가야 돼요. 500만 원 없는 사람은 아예 가지도 마야 돼. 개그맨 유명한 김학래 있죠? 김학래가 선전하는데 지금도 그거 들어보면요. 한 3일이면 고칠 것처럼 얘기해놔요. 첫날 가니까 한 4,500만 원 나오면서요. 매일 10만 원씩 갖다 주면서 침을 갖다 32방 맞고 10만 원짜리 약을 한 봉씩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몇 년 먹었는데 pH가 떨어지질 않아요. 12에서 계속 머물러요. 12면은 암 2기예요. 나중에 도저히 자기네들이 이제 안 되니까 수술이나 해봅시다 이래요. 그래서 수술해서 고생하고 몇 년 끊으니 차라리 그냥 안고 몇 년 지내는 게 낫다 해가지고 안 했어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지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업무 걸려가지고 같이 얘기가 떠들다 보니까. 우리 기계를 차가지고요. NK세포, 면역세포가 올라가가지고 이 암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젊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70입니다. 제가 다 죽어가 비실비실하고 막 그냥 맛이 갔는데 저 이 기계를 횟수를 3년 찼더니 젊어져가지고요. 작년에는 국제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3등 해왔습니다. 35,000명 출전하는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계를 무조건 이유 풀면하고 3개월 내지 4개월 차면 10년 젊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개발한 동기부터 원리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자, 약장장. 지금부터 15년 전에는 이게 신제품이었었어요. 한 30년 전부터 했었으니까 1억 3,500만 원에 제가 병원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데이터는 아무리 복사를 하려고 해도요. 제가 그 원본을 갖다가 공개를 하지 않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치료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내 거를 아무리 복사해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면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납니다. 나를 위해서 저온 그 처방전 약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거만큼은 복사를 못해서 아직도 전 세계 누구도 아무도 치유기는 못 만들어요.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 몸에 100쪽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걸 파동이라고도 해요. 근데 저희는 파동이라고 않고요. 우리 세포가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인체 생체 정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기계는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사용 설명서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는 세포 속에 들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생체 정보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거를 제가 10년 연구해가지고요. 읽는 거를 알아냈는데 어떻게 알아냈냐. 처음에는 계속 고생을 했어요. 100쪽의 세포 하나하나 다 움직이는데 그걸 다 읽으려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착안을 했냐면은 병원에 가면은 MRI라는 걸 뭐 해보신 분도 있지만 말은 다 들었잖아요. 그 M이 뭐냐면 마그네틱 자석이에요. R이 뭐냐면요. 레조넌스 공진. 컵을 여기다 놓고요. 때리고 막지로 두드려도 안 깨져요. 그런데 조선미가 여기 좀 떨어진 데서 소리 지르니까 어느 순간가게 이게 딱 깨졌습니다. 왜 깨진지 아세요? 공명돼서 그래요. 내가 말한 거하고 이 컵이 가진 고유의 주파수 공진 있잖아요. 그게 맞아 떨어져서 깨진 거예요. 세포에 움직이는 주파수 그거하고 여기서 보낸 주파수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를 공진이라고 그래요. 공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공명을 영어로 레조넌스라고 해서 MR이라고 합니다. 이제 검사한 거를 우리가 보해잖아요. 이미지 프로세싱 한다고 해서 MRI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자석을 우리 몸에다가 흘려갖고 세포의 변화를 보는 게 MRI예요. 그거를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요. QMR이라고 했습니다. Q는 뭐냐면 퀀텀, 양자. 양자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쪼개기 어려울 때까지 쪼개가지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미시세계 아주 적은 거를 양자라고 그래요. 이 세포가 그만큼 적어요.
왜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세포 속에 DNA가 몇 개가 들었냐면요. 30억 개가 들어있는데 제가 MRI라는 기계를 참고해서 QRM 이래가지고 Q가 양자의 약자, M이 마그네틱, R이 레조넌스, 그래서 양자 약자기장 측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 되는 약한 자기장을 우리 몸에다 흘려가지고 거기서 변화돼서 오는 거를 이 컴퓨터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게 양자 약자기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3만 가지의 질병 정보가 우리 몸 세포 속에 들었더라. 그런데 3만 가지를 보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은 간대로, 신장은 신장대로, 눈은 눈대로, 췌장은 췌장대로 600여 가지로 모여가지고 측정해서 보여드리고 그 측정한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값하고요. 원래 제가 스탠다드로 나사에서 받은 그 측정값 있잖아요. 그거하고 틀린 것만큼이 아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치료하는 기계는 없을 때 검사를 해주니까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는데 몇 번 검사를 해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깨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의 의사가 예, 주사 맞으세요. 이렇게 해서 방법을 제시하는데 아픈 거는 알려주는데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된다는 건 없다 이게 나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아픈 건데 자꾸 아프다고 하면 뭐 스트레스만 받지 그러면서요. 처음에는 신기하더니 나중에는 시구퉁해요. 저도 고집이 있고 오기가 있잖아요. 또 10년을 연구를 해가지고요. 머리 싸매고 연구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읽은 데이터에서 차액이 생기잖아요. 나빠진 것만큼 아까 양자 약자장을 이용해서 세포한테 알려주면은 세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알려준 것만큼 바꿔요. 사람도 고집이 있잖아요. 텔레비 보고서 애가 야, 너 텔레비만 봐가지고 되냐? 내일 모레 시험이라며 빨리 공부해야지. 그러면은 착한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 엄마 하고 가서 공부해. 근데 그걸 좀 뻗티고 막 이렇게 까신 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손흥민이 지금 골 모르고 가잖아. 아, 조금 있으면 골잉 될 판인데, 아, 그거 보고 가나. 몇 초 늦게 가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안 해. 안 가죠? 그러면 엄마가 몇 번 잔소리하면 그때도 말 듣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세포도 한 번 얘기하면요. 싹 들어먹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들어먹는 세포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년간을 연구하면서 해보니까 최고 고집 센 사람의 세포가 3주, 최고 빠른 사람이 2시간. 그래서 이거는 세포에다가 자기가 아픈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상은 누구는 됐는데 나는 안 되더라.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살아있는 사람이면 다 돼요. 네. 그런 원리로 이 기계를 만들었고요. 아까 병원에 의사 하신 분도 오셨다는데 약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임시로 아픈 거는 치료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길게 볼 때는 약을 많이 먹음으로써 이 몸 전체가 바란스가 무너져요. 제가 샘플입니다. 이게 좋다 해서 이거 먹어보고 저게 좋다 해서 저거 먹고 얼굴은 막 새까맣고 신장은 다 망가져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얼굴이 막 빨갛고 돌아다녔었어요. 그런데 약 딱 끊고요. 기계를 꾸준하게 한 3개월 찾더니 사람들이 얼굴 달라졌다? 또 몇 개월 찾더니 뭐 요즘 뭐 하고 있어? 또 한 1년 찾는데 제가 한 200m만 뛰면은 숨 차서 다니질 못할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집하고 회사가 5km인데요. 어떤 때는 마라톤으로도 가고 어떤 때는 걸어가는데 차를 안 타고 다녀요. 그냥 걸어갔다 걸어와요. 근데 어느 날 걸어가는데 한 1.5km 되는 한강다리가요. 상쾌하고 컨디션이 좋길래 뛰어봤어요. 한 1km를 뛰었는데 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해가지고 마라톤 대회에 나가봤더니요. 숨이 안 차가지고 3등 해왔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기계가 나도 모르게 내가 개발했지만 개발은 내가 놀래게 그래 좋아지고요. 또 우리 회사에 어느 날 일본에 여성분이 오셨어요. 눈을 막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부어갖고 오셨는데 저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박사님 저 다리 자른다고 해서 왔어요. 아니 왜 다리를 잘라? 골수암이래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유명한 병원에서 다리 자른다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 말도 아주 능숙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요. 치료 좀 해보려고 한국에 와서 서울대병원하고 아산병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거 빨리 안 자르면은 온몸에 퍼져서 얼마 못 삽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릅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날짜 잡아놓고 왔대요. 얼마나 잡았냐 그랬더니 2달 후에 자르는 걸로.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걸어왔어요. 그래요. 만일에 잘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떼밀고 왔어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걸어왔으니까 어차피 한번 자르는 거는 기계로 마취시켜놓고 획 자르면 되는데 붙이는 건 못하니까 이왕이 그렇게 된 거 우리 기계를 차고 3개월 있다가 자르자고 하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르는 건 싫잖아요. 멀쩡한 다리 자르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안 자르는 걸로 하고요. 우리 기계를 차고 갔어요. 병원에 2달 만에 자르기로 했는데 안 자르고 한 달 있다
검사를 하더니 아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골수암이 뼈 속에도 있어가지고 뼈가 다 썩었는데 뼈 속에 있던 암이 밖으로 다 나와서 뼈에 가해가 붙었다는 거야. 그러니 속에 있을 땐 잘라야 되는데 겉에 있으니까 방사선 치료만 하고 약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 박사님 약만 먹으면 된대요. 방사선 치료만 한대요. 방사선 하지 마라. 그거 하면 더 악화되니까 방사선 하지 말고 그냥 약은 주는 거 먹되 우리 기계를 하나 더 차라. 그래가지고 2개 찼어요. 양쪽에 쌍라이트로 찬 거야. 그러고 더 달이 딱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방사선 치료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약만 먹으면 됩니다. 요즘은 가끔가다 약만 먹는데 이제 다 정상으로 돼가지고 새카만 다리가요. 제가 얼굴 막 예뻐져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무슨 병원에서 성형했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여성분이요. 일본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고쳐갖고 다리도 안 자르고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기계를 여기다 끼라고 해서 꼈더니 다 했다. 일본 사람이 나도 해달라 해가지고요. 일본에 컴퓨터 들고 가서 싹 검사해가지고 검사 데이터 한국에 와서 만들어가지고 일본 가서 나눠주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저께 또 일본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계를 코로나 이후에 한 1000대 이상 몇천 명 정도 이렇게 보급했거든요. 총은 한 10,000대 정도 했고. 그런데 그 몇천 명 이후에 한 사람들이 암 걸린 사람이 좋아진 사람, 전립선이 좋아진 사람, 폐가 안 좋아하는데 좋아진 사람, 그 다음에 기억력은요, 우리나라가 과학자들이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여놓고 표본으로 한 10몇만 명을 검사해 보니까 치매 발병 확률이 전 세계 표준 3.3%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22.5%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요, 60에서 70 먹은 사람 무조건 반치매에 있어요. 똑바른 사람이 없어요. 뭐든지 식 잊어먹고요. 애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은 DNA가 치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반치매 걸린 사람, 휙하면 잊어먹고 휙 돌아서 뭐 딴소리 하는 사람, 이거 2-3달만 차면은요, 휙 돌아서면 잊어먹는 것까지는 없어져요. 조금 기억이 덜 나는 것까지는 있어도 없어져요. 3-4개월 차면은 거의 정상 생활하는 데까지 가요. 유일하게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있으면은 되겠어요?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도 저희한테 와서 기계 가져가지, 저기 올림픽 병원에 큰 병원 원장님도 차고 다니지, 삼육서울병원 의사 간호사가 7,000명인데 우리 기계 차고 다니지, 순천시장님 차고 다니셔. 예, 여기 서울에 검찰총장님 차고 다니지, 뭐 난다 긴다는 사람 다 차고 다닙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요, 대통령 빼놓고 다 왔다가 그만큼 기억력 나쁜 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돼 있는데 의사가 못해요. 이 기계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만 믿게 해준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 건강을 다 잡아줄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다른 사람이 섣불리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 의사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는요, 지금은 꼬매고 수술하는 거 외에 머리가 아프다든가, 뭐 어깨가 아프다든가, 결리다든가, 뭐 감기가 걸렸다든가 이런 거는 약 먹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요. 세계 최초로 뭐가 나왔냐면요, 전자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한 가지가 나왔어요. 약 자기장으로 치료한다고 나왔어요. 제가 30년 전부터 600가지를 치료하니까 저희 거가 될 때까지는 한 20년 걸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 기계를 가지고 효과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실제로 약국가에서 전자약이 나와도요, 저희처럼 한 번에 다 되는 거는 안 줄 겁니다. 우리 조 이사도 잘 아는 여성분이신데 유방암에 걸렸어요. 암을 이길 수 있는 항체 있잖아요. NK세포라고 하잖아요. 정상인 사람은 600에서 800 정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 기계를 차고 한 몇 달 있다가 한양대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2천이 나왔어요. NK세포 활성화도가. 그 전에는 면역력이 약해서 암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선종해서 암인 것 같다 해서 자꾸 가서 병원에 갔다가 사무실에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기계를 차고 가니까 정상인 사람이 600, 800이잖아요. 1-200밖에 안 된 거야.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암 때문에 안 좋게 된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 기계를 탁 차고 한 2달 있다 가니까 2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의학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된다. 실수 현주라고 여러 번 검사해도요, 2천이 나와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저희 기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망가진 DNA 있잖아요. 그 망가진 DNA가 복구가 돼요. 명령을 줘요. 내가 줘야 될 명령을 기계가 줘요. 예. 기계가 자기장으로 주면은 그 세포가 분열할 때 그 망가진 세포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안 망가진 세포로 분열을 만들어내요. 지금 있는 세포 있잖아요. 세포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내가
지금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뭐냐면 스냅스라는 거 있는데 그 해마하고 스냅스가 연결되는데 해마 세포 하나에 35,000개의 전기로 말하면 전선줄이 연결됐어요. 세포와 세포끼리 연결되는데 다 합혀갖고 약 한 1,000조 개의 선이 있습니다. 다 연결돼서 작동하는 게 우리 뇌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 뇌가요, 나이가 먹으면 일을 않고 잠을 자요. 뇌에다가 일을 하라고 우리가 명령을 줘요. 그러면 뇌가 활성화되어서 일을 시작해요. 또 일을 해서 막 돌아가는 데다가 다른 명령을 주면 돌아가는 탄력에 의해서 다 알아내는 거고, 잠자는 애한테 얘기하면 뭐 가서 무슨 얘기했어?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나쁜 거예요. 그걸 일깨워주는 거고요. 이런데 얼굴 뽀얀해지고 그러는 거는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거예요. 그 암하고 뇌하고 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장에 관한 거예요. 예. 신장은 우리 듣기로 네. 세포가 신장 투석하는 환자들은 다 이제 녹아가지고 이제 기능이 망가진 거죠. 안 된다 이런 들었는데 예. 이제 선생님은 거기도 이걸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뭐 좀 설명해. 신장을요,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이 기술이 있잖아요. 아주 망가진 사람, 암도 4기까지 간 사람, 그런 사람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으로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망가진 사람은 마중물이 없는 거야. 어느 정도 이게 남아 있어야 걔들이 활성화시키면서 이게 고쳐나가요. 그런데 완전히 망가진 거는 고쳐나갈 어떤 스타트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4기로 2, 3주 후에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쉽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기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1, 2기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치료를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심하지는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막 암으로 스타트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돼요. 얼마 못 산대요. 이런 사람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개인마다 그 사람 어떤 질병 상태나 현재 따라서 기기가 세팅이 되잖아요. 예. 이제 착용을 하면은 2달이든 3달이든 착용된 이후에 예. 몸 상태가 이제 호전이 좀 되잖아요. 예. 그럼 별도로 다시 세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1초마다 한 번씩요,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읽어요. 바꿨나 안 바꿨나 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달 차서 이 세포가 그동안에 고친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고 좋아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 다 들어있어요. 기계 안에요? 예, 그래서 다 바꿔요. 백업이 돼. 스스로 이 데이터 양을 가늘게, 세게, 자주 이렇게 바꾸면서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에 스탠스를 박을 정도로 혈관이 나빠졌다. 그러면 그거를 막 하느라고 다른 치료가 잘 안 돼. 늦어져요. 그게 지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예, 왜 하냐면요. 처음에 제일 먼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 데이터만 있으면은 얘가 다 해요. 왜냐면은 처음에 검사한 거하고 한 달 차고 검사한 건 틀리잖아요. 매일 고치는데 우리가 와서 데이터 새로 받아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이 인터넷 서버를 만들어가지고요, 매일매일 초단위로 이렇게 늦다 뺐다 해주면 좋긴 해요. 그러려면은 이 차는 사람도 맨날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와이파이 막 터지는 데서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저한테는 손해요. 데이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지만 많은 사람한테 치료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제가 조금 희생하면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해놨어요. 차고 있으면은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요, 내가 차던 걸 남한테 주지 마라. 그러면은 자기 거 신나게 치료하면서 다 바꾸는 거를 그 사람 거 체크하면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차가 나빠져요. 별로 안 찼을 때는 이렇게 조금 해봐도 되는데, 내가 2달이고 1달이고 찬 이후부터는요, 남한테 대는 순간 그 사람은 건강에 무지하게 손해를 보는 거야. 왜? 이게 다 자기에 맞게 세팅이 돼서 치료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된 것만큼 거기 변화돼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이게 다 망가지잖아요. 아니, 잘 때도 차고 주무셔야 돼요. 잘 때를 안 차주시면요, 2배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한 달 만에 이 기계를 차면은요, 어떤 사람도 한 달을 차면은 50%가 좋아져요. 2달 차면 60%가 좋아지고 3개월 사용하면 70%가 좋아지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요, 하루에 20시간 차는 걸 조건으로 한 거예요. 만일에 낮에만 찬다든가 밤에만 차면 2달 차야 50%가 좋아져. 여기는 6개월을 차야 돼요. 이왕이 산 거 자기 몸 좋아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소리가 나잖아요. 물소리 비슷한 게 나는데, 사람들은 그 물소리 비슷하게 나는 것 때문에 치료가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파동기라고도 하고 그 사람 다 있는데, 아니, 그 물소리 좀 나는 게 치료된다면 내가 개울 옆에 가서 두번 한 달만 있으면은 다 고쳐 나오는데, 개울 옆에 사는 사람이 더 나빠요, 건강이.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양자 약 자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자 약 자기장이 주파수가 무지무지하게 높아가지고 우리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낮아요. 우리 몸은요 주파수가 낮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도 최고 좋은 물은 7.8Hz의 물이 최고로 좋아요. 제가 물 만드는 기계도 만들었는데 그 기계로 그 물을 뽑아갖고 그 기계를 통과한 물을 갖다가 어항으로 고기를 기르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3년 넘었는데 한 번 물 갈아준 적도 없는데 물도 아무 이상 없고요. 고기도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요. 파동수라고 하잖아요. 그 파동수가 뭐냐. 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움직여요. 마구잡이로 움직이면 좋은 거냐. 그 7.8Hz로 움직여야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7.8Hz로 움직이는 물은 몸에 에너지도 주고 건강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세포는 느린 속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그 소리가 귀로 들리는데 자기장으로 통신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찌찌찌찌찌찌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조용할 때 가만히 들으면 막 짜증납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찌직거리니까. 그래서 건강하자고 몸에 좋자고 하는데 짜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찌직거리는 소리는 조그맣게 들리니까 거기다 찌직거리는 소리보다 조금 크게 거기다 물 흘러가는 소리 비슷하게 넣는 거야. 귀 예민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면 뒤에서 찌찌찌 해요. 그 소리를 커버하려고 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연동을 해놨냐면은 그게 소리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볼륨을 돌리잖아요. 돌리면 그 물소리가 커지는 것만큼 찍찍찍 하는 소리를 빨리 크게 해요. 그게 세게 넣어줘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올리면은 치료 속도가 좀 빨라요. 단 나쁜 점은 뭐냐면요. 시끄러워.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닳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면은 여기다 대잖아요. 우리 검사할 때 손 올려놓으니까 다 알아냈잖아요. 알아내는 컴퓨터하고 센서하고가 그 속에 미니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대니까 이걸 올려놓은 거야, 이거를. 약간 세게 해놓은 게 좋겠네요. 세면 치료가 잘 되는데 하도 시끄럽다고 했으니까 조금 약하게 해놓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담은 못해. 좋아지는 건 확실한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야, 내가 사기인데 이거 참으면 다 낫냐? 어떤 병원 가도요. 안 걸린 사람은 완치시킨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의사들이 예, 치료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정상으로 만들어줄게 아무도 못 옵니다. 왜? 사기까지 간 암은요. 세포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밥맛도 좋아져서 밥을 좀 많이 먹어요. 암 걸린 사람들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치료를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밥을 못 먹으니까 에너지가 딸려 돌아가시는 거고요. 닌기루 맞으니까 닌기루는 영양가가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당이 있어요. 우리 뇌는 당으로 작동돼요. 세포는 단백질로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만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에너지가 딸려요. 그런데 거기다 자꾸 독한약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맨발 걷기 유명하죠. 제가 일요일 날은 무료로 암치료주를 봉사활동 다녀요. 한하계라고 영종도 옆에 해수욕장 있잖아요. 거기에 20명씩 모시고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게 하고 그것도 원리를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집에다가 요만한 그릇에다가 황토 떠다 놓고 발 잡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세포는 단백질인데 암은 단백질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온이 있어요. 세포에는 이온이 없는데 암에는 이온이 있는데 그 이온이 플러스예요. 그런데 지구는 뭔지 아세요? 지구를 어스라고 그러잖아요. 어스가 뭐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세포 플러스인 단백질하고 지구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합선나죠? 합선나면 곧 죽죠. 당연히 스파크 나잖아요. 스파크 나니까 죽죠. 그런데 어스 아닌 이런 데서 맨발 밟고 돌아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지자체 요즘 황토길 많이 만들죠?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세요? 우리 집 앞에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만들 때 가서 구경했더니 이렇게 한 50cm 파고요. 근데 꽁크리 속에다 꽁크리트 치고요. 꽁크리트 위에다가 황토를 깔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황토만 깔으면요. 니게져가지고 매일 누가 황토 갖다 깔아줘야 돼. 그러니까 약아져가지고요. 꽁크리트 쫙 깔아놓고 황토는 요 정도 위에다 깔아요.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황토인데 꽁크리트이기 때문에 어스가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운동하니까 운동 기능만 있는 거지 쇼트 시키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쇼트 시키고 진짜 배기 하려면요. 소금이 전기 잘 통하죠. 그럼 소금 믿고 말랑말랑한 갯벌을 가야 돼요. 그래서 갯벌 가서 돌아다니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 기계를 차면은요. 에너지가 생겨서 3배 빨라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실험해서 입증시켜주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돈에서는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게 힐리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대전에 한동안 뭐가 있었냐면요. 러시아 애가 와가지고 저 친언애인데
그 안드레이라는 애가 그 무동력 뭐 전기 만드는 거 가짜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돈 땡기는 걸 대전에 사무실에서 했어요. 그런데 회장은 이건대 가고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회원들 중에 똑똑한 회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호진 씨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그 회원들을 추합시켜가지고요.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방판이라도 하자, 뭐라도 하자 해가지고 그 사람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힐리아죠. 힐리를 판매하는 걸 했어요. 많이 팔았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힐리는 있잖아요. 차고 다니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거 검사하는 기계를 갖다 보고 보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야. 왜? 검사를 해보니까요. 한 1년 차나 6개월 차나 3개월 차나 안 차나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다 몰려가서 내 돈 내놔. 그동안에는 마음적으로 좋다고 하니까 차고 다녀서 좋아진 줄 알았는데 재보니까 안 좋아진 거야. 기계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물려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힐리를 물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요. 저희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찾아왔는데 키가 172고 저보다 조금 더 커요. 몸무게가 105kg고요. 172에 105kg면은 다 된 거죠? 재보니까 너무 심한 당뇨환자. 밥 먹을 때마다요. 주사기에다가 그 따락 돌리니까 거기에 CC 세팅이 되더라고요. 여기에다 구멍 파놨어요. 그 뚜껑 열고요. 거기다 주사를 놔요. 자기가.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저 구탱이 가가지고. 사장님, 이거 저희 기계를 차면은 당뇨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당은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이 좋아집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냐면은 이거 힐리가 엄청 비싸잖아요. 힐리에 비하면 이거 그 값도 아닌데 이거 그냥 송론심 치고 재미로 하나 사서 차고 가야겠다. 내가 차고 왔는데요. 그 이후에 난리가 난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사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이 그냥 거의 정상됐습니다. 딱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당뇨도 치료한 병원. 프랭카드 붙여놨대. 그런데요. 그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우리 기계 딱 짜니까요. 당이 싹 줄어든 거예요. 정상화된 거예요. 15년 먹었다는 약을.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요. 자기 같이 일하던 회원들 많잖아요. 거기다 전화 그런 거야. 빨리 와라 니들. 일거리 생겼다. 보니까요. 105kg짜리가 얼마까지 빼줬냐면 80kg까지 빼놨어요. 왜 살찌냐면 당뇨병 환자가 살찌는 거는요. 인슐린 때문에 살찝니다. 왜냐면 당을 녹이기 위해서 인슐린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져요. 인슐린 만들 때 그 원료가 뭔지 아세요?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어디에 있냐면 이것도 콜라겐인데 이거는 밖으로 나와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혈액하고 눈 속에 하고 발바닥에 많아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콜라겐 써먹으니까 당뇨병 환자는 뇌졸중이나 혈액순환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눈 속에 있는 콜라겐 써먹으면요. 눈에 있는 콜라겐이 빠져나간 대신에 뭐 하나가 빠져나가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뭐가 들어오냐? 눈 속으로 단백질이 들어와요. 그 단백질은 하얀 색깔이야. 그래서 흰백자 써서 백이라고 그러고 눈 속에 들었다 해서 뇌라고 그러고요. 장기 속에 있다 해서 백내장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한국말로 말하면은 눈 속에 단백질이 들어있다. 근데 현재 의학으로 눈 밖에서 단백질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눈 각막을 떼내고 인조각막으로 덮어주는 게 백내장 수술이에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 있는 콜라겐을 써먹으니까 그 다음에 그 콜라겐이 없으니까 발바닥이 썩는 거예요. 그 당뇨병 환자 발바닥 썩는다는 게 그거고 눈 백내장 낀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더 좋아졌잖아요. 몸무게가 막 이렇게 살쪘던 게 쭉 빠지면서 80kg까지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힐리 있잖아요. 오는 사람이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혹시 그 이호진 사장 동생이세요? 내가 이호진이야? 아닌데. 그 사장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당뇨 고쳐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좋아진 거야. 그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을 계속 타왔잖아요. 당뇨가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도 약은 탔어요. 재발할 수 있으니까 약을 먹으라고 그래요. 약을 사다가 한 3개월 모여놓으니까 이만큼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요즘 약은요. 약 먹는 사람의 이름을 써놨어요. 그 봉지에다. 그래 안 그래요? 거기 사장님 약 맞네요. 다 고쳐져서.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요. 삽시간에 저희 기계를 약 한 500대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500명이 그 사장님 고쳐진 거 보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힐리 다 때려쳐버렸습니다. 자기 치료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부어온다. 그러면 거기다 자기장 치료를 막 문질러줘요. 그러면 여기가 완화돼서 덜 아파. 근데 그거는 특정의 어떤 세포를 갖다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대충으로 막 다 이렇게 하니까요. 거기 유행이 아픈 세포가 좀 빠져나가서 덜 아프게 하는 거야.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마다 좋고 나쁜 거를 가려갖고요. 나쁜 것만큼 넣어주고 빼고 하는 거예요. 1:1 맞춤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지. 3개월 뒤에 치료하면 노란 거 빨간 거가 이렇게
다 틀리게 나오죠. 여기 보면 되죠. 측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먼저 있었던 측정 데이터하고 3개월 후에 나중에 한 데이터하고 두 개 동시에 띄워놓고 비교해드려요. 먼저 이렇게 나빴는데 이렇게 좋아졌다. 비교해드리니까 거기서 다 볼 수가 있고요. 기계는 거짓말 안 찾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지. 그리고 본인도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요. 기계를 차시고 여기 지하철 계단 있죠?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안 어려운 거. 대가닥 어렵습니다. 이걸 그 임상을 했잖아요. 한 5명, 10명하고 좋아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10,000명이 넘어요. 좋아진 게. 그리고 거기에는요. 아까 여기 의사 하신 분 왔다 가시는 것 같은데 이분의 병원이 얼마나 큰지 난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 기계 차는 분이 36서울병원이라고 아시죠? 위생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엄청 큽니다. 그 의사, 간호사가 한 7,000명이면 그 원장이 뭐 하려고 저기까지 차고요. 왜 차냐? 거기서 치료하지. 그리고 잠실의 올림픽병원의 원장님은 뭐라 찹니까? 찰 필요 없죠. 자기가 의사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병원의 원장님이. 전 몰라요. 이름이 이상분가 그랬대요. 이 박사라는 사람입니까? 예, 내가 아무개 병원의 원장이야. 아, 원장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나 머리 좀 좋게 치료 좀 해줘. 아니, 원장님이 치료하셔야지 뭘 난 엔지니어 치료하는 의사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네 보고 치료하라는 게 아니라 자네가 뭐 개발했다며 뭐 기계가 있다며 있죠. 그 기계로 해달라 소리야. 자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줘. 그래서 아이고 싶죠. 드릴게.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 기계를 드리면서요. 검사를 해드리니까 이게 일기야. 치매 일기. 그래서 내가 그 의사 어르신한테 치매 일기입니다. 훨씬 높잖아요. 원장님 굉장히 나빠지셨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야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데 비밀인데 그래서 저녁 8시인가 9시에 왔어요. 비밀인데 내가 환자를 받았거든. 엊그저께 받았는데 손님한테 그랬대요. 내일 한 번 더 나오십시오. 한 번에 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시간 측정해서 온 거야. 왔는데 이 원장님이 내일 자기가 오라온 생각을 깜빡 잊은 거야. 있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오시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오라온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딱 이런 거야. 난리가 난 거 아니오. 그러고 나서 원장님이 오라고 해서 왔고 기록 보세요. 그렇게 기록을 보니까 있는 거야. 깜빡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잖아요. 주사실 주사약을 가지러 갔어요. 주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해갖고 와서 놔주려고 이렇게 주사기 챙겨서 나오는데 원장님하고 치는 손님이 오신 거야. 아이고 김 회장님 웬일이야.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주사실 거기 다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주사기도 놓고 밖에까지 나와서 떠들다가 이제 이 손님 가셨으니까 그 사람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아차 내가 주사 놔주려고 하다가 이 손님만 가지고 떠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사 놓으러 가야 되는데 주사기가 어디다 놓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니까요. 간호사가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원장님 왜 이렇게 정지산하게 왔다 갔다 하세요. 저희한테 지시만 내리면 저희가 할 텐데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아니다. 왜? 니도 주사기 받냐고 큰일 나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깜막할 때가 있대요. 근데 그렇다고 나보고 그것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약 드시면 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약 없어. 그러면 오늘 하여튼 너무 하시잖아요. 우리 박수. 박수 한번 쳐봤어요.